당신은 대한민국을 기억합니까? 빽빽한 도심 숲 사이로 분주히 지나쳐가는 사람들. 늘어선 차들의 매연과 도심의 시멘트 냄새에 묻혀진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나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 아픔의 역사가 있던 격정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의 땅과 하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켜주었던 그들을. 우리는 칠곡에 묻힌 그들, 대한민국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은 그들을 기억하는 기억의 땅, 칠곡입니다. 경상북도 칠곡의 한 가정집. 이곳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 접대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손질된 재료들이 냄비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마침내 만들어진 특별한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음식. 음식을 대접할 손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칠곡과 중심지 외관을 이어주는 이 아름다운 다리는 주민들과 보훈의 정신을 이어주는 호국의 다리입니다. 호국의 상징 칠곡. 이곳의 주민들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호국의 이 본고장이지. 여기가 없었으면 인천 상륙작전도 없었어. 저 다리 안 끊었으면. 저기 저 다리를 끊었기 때문에 못 내려왔어. 호국의 다리는 건너갈 수 없었던 과거를 가진 다리입니다. 칠곡에 오시면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외관철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호국의 다리라 부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폭파해야만 했던 다리였습니다. 칠곡에는 부서진 철교처럼 희생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가 여럿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칠곡에 세워진 많은 기념관들이죠. 로비에서부터 이 기념관에 어떤 역사가 보존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칠곡 호국평화 기념관은 6.25 전쟁 가운데서도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관인데요.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가면은 전쟁 기념관이라든지 이러한 전쟁 관련된 기념관이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크게 생긴 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기념관 내에 단순히 이제 6.25 관련된 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전투 체험관이나 유치원생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 평화 체험관, 이렇게 체험 시설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구나 구미, 인근의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께서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희생의 땅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요동 속에서 수없이 쓰러져간 선열들. 그들이 지켜낸 것은 새로운 시작.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입니다. 꿈과 미래를 위해 희생했던 것은 단지 국민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건너온 이국의 용사들도 존재했죠. 당시 이 칠곡 지역에서 국군과 미군이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잘 아시는 다부동 전투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군에겐 탱크가 없었고 북한군에겐 탱크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미군이 탱크를 이제 가지고 같이 우리 국군과 함께 싸움으로써 이제 다부동을 거쳐 대구로 향하는 북한군을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국군에게 탱크와 대적할 수 있는 3.5인치 로켓포를 지급해 준다든지, 함께 방어선을 형성해서 북한군을 막아냈다든지, 이러한 연합작전을 통해서 이곳 칠곡에서 북한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먼 이국에서 건너온 수많은 참전용사들. 이들 또한 나라를 위했던 소중한 호국 영령들입니다. 전쟁의 아픔이 만들어낸 요리인 부대찌개. 생소한 재료들이 모여 조화로운 맛을 이루는 부대찌개의 맛처럼 이곳 칠곡에 세워진 수많은 충혼비들의 주역들이 호국의 땅 아래 새겨진 보은이라는 멋을 떠올리게 합니다. 호국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유학산. 펼쳐진 영험한 경관은 풍류를 읊기에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의 핵심 방어고지가 되어 무려 9번의 탈환전을 거친 격전지입니다. 839m에 달하는 유학산 능선에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쓰러져 갔던 것일까요? 고지에 묻혀진 유해들을 찾기 위한 발굴 사업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은 유해들의 일부가 어린 소년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학도병들이 이 전투에 참여할 때는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우리나라가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나무총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이라는 곳이 생과 사를 가르는 바로 그 전쟁터였습니다. 붉은 핏빛, 승리를 위해 죽음을 맞이한 용감한 이들의 혈투. 자유를 위해 핏빛 속으로 뛰어들었던 이들 중에는 나라를 위해 전장으로 뛰어들었던 무명의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6.25가 났는지 한 달 덜 돼 가지고 우리 학도병으로 이제 23명이 단체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9명 없어졌고 4명 친구가 남았지. 장사 상륙전에 투입했는 그 당시 정규 우리 군인보다도 학도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약 800명이 그 투입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철수할 때 한 200명이 그날 그 태풍이 너무 몰아쳐서 공식적인 인원이 한 150명 정도는 그 배를 승선하지 못하고 완전히 거기 남아 있었게 돼서 북한군이 그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실이 장사 상륙 작전은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희생됐다는 것을 우리는 대한민국 자국민이니까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네 글자를 위해 청춘을 희생했던 어린 소년들. 그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감정 보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 벌벌 떠다 나왔지 뭐. 진짜 겁 많이 났어요. 나도 어리지. 겁도 먹는 것도 시원찮지. 주먹밥이지 뭐. 주먹밥이 또 추울 때는 얼어놓으면 물에 담가야 풀어진다 카이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역경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힘은 바로 이 작은 주먹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집에 휴가도 못 오고 막 민년을 그래 하다가 휴전 되고 난 후에 집에 와보니 어머니 눈이 다 뭉그러졌어요.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한 달 농성 끝에 나와보는 다부어는 얇은 가을 구름이 산마루에 뿌려져 있다. 피아 공방의 포화가 한 달을 내리 울부짖던 곳. 다부어는 이렇게도 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었구나. 일찍이 한 하늘 아래 목숨 받아 움직이던 생명들이 이제 싸늘한 가을 바람에 오히려 강고등어 냄새로 쏟고 있는 다부어. 현대인의 기름진 음식인 돈가스. 우리가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기 이전 전쟁이라는 억겁의 시간 동안 울려 퍼졌던 소리. 복명. 그것은 호국인들이 참아냈던 굶주림이자 인내의 소리입니다. 마침내 완성된 호의 레시피. 이것은 칠곡의 보훈.
허기졌던 그들을 기리는 보훈의 밥상입니다. 칠곡은 아직도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호국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군에게 있지만 지금은 전 국민이 호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군만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각자가 국가에 대한 제 역할을 다할 때 호국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호국이란 돌아갈 곳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덕혜 왕조가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반세기 만에 그 고국의 품에 안기듯 우리는 돌아올 것을 지키는 것이 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 뭐 국군, 유엔군, 그리고 이름 없이 이제 싸우다 돌아가신 소년병, 학도 의용군, 노무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항상 기억하는 것이 이제 호국 보훈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국은 그 우리나라에 공훈을 세운 그분들을 보훈하는 것이 바로 호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국이란 단어는 곧 나야.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나를 희생할 수도 있고 내가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있음으로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곧 나 자신, 모든 이의 자신, 그 사람이 떳떳하게 살면은 그게 호국이야.